네. 189쪽의 SDG의 의의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SDG는 유엔의 공개 작업반에서 제시했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개 작업반은 이제 거의 파이널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SDG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선은 SDG는 MDG에 비해서 더 넓은 범주의 개발 목표를 포함합니다. MDG에서 경제 개발이 목표 1, 환경 지속성은 목표 7, 그것만 해당했는데 목표 2에서 6까지는 모두 다 사회 개발에 해당하는 목표들이었어요. 그런데 SDG는 사회 개발이 목표 3, 4, 5, 거기다가 경제 개발이 목표 7, 1, 7, 8, 9, 10, 11, 환경 지속성이 목표 6, 12, 13, 14, 15, 그리고 평화와 안보 16까지 아우르는 목표가 이제 훨씬 더 광범위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기아 문제하고 빈곤 문제를 별도로 구분했어요. 이제 기아하고 빈곤은 다른 거죠. 빈곤의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밥 못 먹는 게 빈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빈곤 문제를 기아 문제하고 별도로 떼 가지고 식량 안보하고 연계를 했어요, 기아를. 이렇게 이게 사실은 식량 안보예요. 이게 먹을 게 없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 2, 불평등 완화 과제가 목표 10, 이거를 별도로 다루는 등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했습니다. MDG가 마지막 목표 8에서 MDG 이행을 위한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국민 총소득 대비 ODA 증가를 다루었다면 SDG는 마지막 목표 17에서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 재원의 필요성을 포함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ODA 자격증, ODA 하는데 이거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죠. 공적 개발 원조예요. 근데 원조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개발 협력하고 ODA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재원이 민간이 되고 사회 단체가 되고 또는 사기업이 되고, 그래서 인제 다양한 개발 재원의 필요성을 SDG는 담았다 이거죠. 이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DG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과제, 선진국에게 해당하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이거는 아까 계속 나왔죠. MDG는 죄다 개도국들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SDG는 "야, 니네도 같이 해." 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이는 MDG 달성 과제가 개도국들에게만 부담을 줬다는 한계를 반영해서 SDG는 선진국도 참여해야 하는 진정한 글로벌 목표로 수립된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SDG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네 번째는 SDG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 SDG 목표가 비록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행 과제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는 SDG가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표 3-3은 SDG와 MDG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내용에서 보면 네, 요거 내용을 그냥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SDG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SDG의 각 목표들은 목표별 이행해야 할 세부 목표가 있어요. 아까 169개. 세부 목표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하고 공여국에게 요구되는 세부 목표하고 개발도상국에게만 별도로 요구되는 세부 목표가 구분됐다는 거예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개도국은 뭐 하고 공여국은 뭐 하고 인제 그게 인제 목표가 또 그래서 목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달성 기한이 어떤 거는 2020년, 어떤 건 2025년, 어떤 건 2030년, 이것도 인제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각 목표별로 세부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전신 MDG 이행으로 90년대 약 35%를 차지했던 절대 빈곤 인구 수가 2015년에 약 10% 정도로 감소가 됐어요. 따라서 국제사회는 SDG 수립 당시에 2030년까지 전 세계 절대 빈곤이 모두 종식됐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SDG의 제1 목표로 절대 빈곤의 종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절대 빈곤이란 일일 평균 국제 빈곤선보다 더 낮은 소득 순으로 생활하는 인구입니다. 이거는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 빈곤선이란 소비 또는 소득 수준에 의거해서 이러한 절대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니즈를 충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최저선 이하 수준의 소득 또는 소비를 하고 있는 개인을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됐던 것 같이 MDG 수립 시에는 그 기준이 이제 2010년 1년 아닙니까? MDG 때. 이때는 소득이 1달러였어요. 근데 국제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2011년부터는 하루에 1.25달러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1.9달러 이상으로 더 상향 조정된 겁니다. 햄버거 하나보다는 조금 더 음, 햄버거도 뭐 종류죠.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정도보다 조금 더네요. 국제사회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국가별로 정의하는 빈곤층에 해당하는 전 세계 여성, 남성, 아동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빈곤 종식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을 강조하는데 SDG에서 의미한 사회보장제도란 빈곤 감소와 방지를 위한 개발된 국가정책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사회보장제도.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동하고 가족수당, 산모보호, 실업지원, 산업재해수당과 같은 국가제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목표일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유엔 회원국은 2030년까지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특히 빈곤층과 취약층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에서 2030년까지 빈곤과 취약층을 포함한 모든 인구의 경제자원 및 기본 서비스, 천연자원, 신기술, 재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빈곤 종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후변화와 취약한 빈곤층의 회복력 구축과 관련된 세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절대빈곤 종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인구 10만 명당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국가 지표 같은 거 막 이런 데 막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어차피 이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조사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가들 비교 같은 거 하거든요. 그 국내 총생산 뭐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기준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자연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에 준하는 자연재해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 여부가 SDG 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그 외에도 개발 협력을 통한 재원 동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특히 최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도국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들을 이행하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과 국제적 차원의 정책 체제의 빈곤 감소적이며 성인지적인 개발 전략을 포함할 것을 강조한다. 이 글 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썼을까요? 조금. 하여튼 읽어보셔요. 네, 목표 1이 뭐였어요? 네. 빈곤 종식이었어요. 빈곤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목표인은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 달성, 영양 상태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입니다. MDG의 이행과 함께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제사회는 목표일과 같이 2030년까지 기아 종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기 위해서 충분한 식량 소비가 어려운 인구 비율의 감소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거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빈곤과 취약층과 영아에 대한 영양가 있는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모든 종류의 영양 실조를 종식하고 5세 이하 영유아의 성장에 대한 국제 목표가 2025년까지 달성하도록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세부 목표 중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제도 구축을 제시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더불어서 동식물의 유전자 자원을 증가시켜서 식량의 중장기적 보존을 도모하며 멸종 위기에 있는 지역 품종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해서 확대된 투자 예산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 지방 인프라, 농업 인구, 기술 개발 같은 부분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시장에서 일부 국가의 불리한 무역 제재를 방지하고 식료품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인제 그 농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개발 협력에 그 관심들이 엄청 크고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농 한국의 농업에 이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쪽에 개발 협력 쪽에 혹시 뭐 주변에 농사 짓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네 하여튼 영농 후계자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좀 하시면 너무 좋아요. 목표 3을 보겠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본 목표의 이행 과정은 산모 사망률 10만 명당 70명으로 감소시키는 거. 5세 이하 사망률을 1000명당 25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종식하고 심혈관계 질병, 암과 당뇨와 만성호흡기 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음주 감소를 포함해서 약물 오남용 방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피임을 포함한 성 건강, 모자 건강 증진, 전 세계 모든 인구의 필수 약품,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재정적 부담 없는 의료보험 제공, 유해 화학 물질 및 공기 오염 등에 인한 질병과 사망률 감소와 같은 세부 목표 이행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가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율이 2020년까지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도록 이게 목표예요, 목표. 네. 여기 우리가 조금 목표에 저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자, 국제사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우선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초중등 졸업 대상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능력에 있어서 최저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에 대비할 수 있게 취약 전 양질의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기술과 직업교육 또는 대학교육의 경우에 모든 인구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양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게 목표 4가 인제 교육이잖아요. 예. 또한 정규 교육뿐 아니라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청년층 그리고 성인을 위한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 기회 증가와 교육에 있어 남녀 차별, 취약자,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 등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사회는 유엔 회원국이 모든 청년층과 상당수의 성인 인구가 남녀를 불문하고 숫자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표사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들 중에 대부분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반면에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세부 목표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원조 공여국들은 개도국, 특히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네, 뭐 작은 도서, 섬, 최빈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장학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 간단한데요. 아주 많은 이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는 네, 반드시 교육을 제가 스페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5입니다.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입니다. 목표 5의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종식하고 성적 착취 등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성 그리고 소녀에 대한 폭력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적 제도와 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여부 등을 세부 목표의 이행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15세 이상의 소녀와 여성 배우자에 대한 소녀 및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감소 역시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 포함됩니다. 배우자들한테 많이 맞나 보죠.
SDG는 목표 5번의 세부 목표 중 아동과의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 할례를 금지할 것을 별도로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24세 여성 중 15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조혼을 한 비율과 야, 이건 진짜 아동 학대다, 그죠? 15세에서 49세 여성 중에 여성 할례를 진행한 비율도 확인하도록 한다. 이거는 진짜 제가 어느 날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남녀 간의 가사 분담 역시 여성 권익 신장 및 양성 평등을 위한 하나의 세부 목표로 제시됐고, 성건강, 모자 보건권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본 목표 내에 성건강, 모자 보건권 확보를 위한 기준은 15세에서 49세 소녀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권과 피임권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해서 관리급에서 여성 비율 증가 등을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달성해야 할 세부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 6입니다.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물입니다. 이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전 세계가 모두가 안전한 식수, 위생에 대한 공평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녀와 여성 및 취약층에 대한 고려를 강조합니다. 또는 양질의 물 사용 증가를 위해 수질 오염을 감소시키고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며 물과 관련된 생태계 보호와 같은 세부 목표를 제시합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은 산, 숲, 습지, 강, 안반수, 호수와 같은 물과 관련된 생태계의 복원과 보호를 2020년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목표 7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목표 7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 관리는 다른 목표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 명료합니다. 에너지예요.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효율의 향상, 국제 협력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최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 8입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해서 유엔의 회원국, 특히 최빈 개발도상국은 GDP 7%의 국가 성장률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 공여국들은 관련된 원조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 생성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촉진하고 각 국가들은 소비 생산의 자원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들은 젊은 세대와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성인이 동등한 가치 임금을 받고 생산적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2020년까지 유엔 회원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어려워서 교육제도 내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층의 비율을 감소시켜야 하고 청년 고용을 위한 국제적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일자리 협정의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들은 강제노동, 현대 노예제도, 인신매매 중단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은 2025년까지 금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노동권과 안전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촉진하며 이주 노동자 중에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국가들은 국가 제도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목표 8을 달성해야 합니다. 일자리. 와, 17까지 머리 터지겠는데? 약간 현기증 날라 그래. 헐, 저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죽을 것 같아요.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장려. 목표 9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은 양질의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소규모 기업의 투자 서비스 이용 가능성 확대, 친환경 기술 적용 확대, 산업 부분의 기술적 역량 확대, 그리고 연구 확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최빈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공여국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들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 연구 및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빈 개발도상국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렵겠는데? 2020년까지 정보통신 지났잖아요. 인터넷을 모든 인구가 채빈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와, 이거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그 무슨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뭐더라? 까먹었네.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테슬라의 그 사장님 있잖아요. 또 이름 까먹었네. 그 양반이 이제 전 세계에 인터넷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 위성에다가 그거가 되면 저는 이제 진짜 그 양반이 잘 되면 좋겠어요. 이게 전 세계에 그러면 저기 뭐 고비 사막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뭐 라다크다 이런 데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름이 별인데 별. 스타링크?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가, 그럼 얼마나, 진짜 정보 접근성이 풀리면, 저는, 이게 뭐, 국제개발 협력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이름이 뭐지? 그 회사 사장님 이름이, 음.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예. 아, 땡큐, 땡큐.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하여튼 그 사장님이 그거를 성공을 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내가 왜 학수고대를 하지? 네. 난 인터넷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필리핀이 그래요.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막 인터넷이 안 되니까 막 모든 게 다 거기서 막혀요. 근데 진짜 인터넷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섬이 7천 개예요. 인터넷이 진짜 필요하죠. 섬과 섬을 뭐하러 왔다 갔다 해요.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너무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스타링크. 스타링크 맞나? 무슨 스타인데. 문기현 쌤, 그거 뭐예요? 스타링크 맞습니다. 스타링크 맞아요? 네. 음. 에너지 하다가, 에너지가 몇 번이었나? 에너지가 어떻게 갔나? 목표 9가 에너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 10부터는 내가 조금 슬렁슬렁 할게요. 목표 10이 불평등 감소인데, 국내 간에, 국가 간에. 그다음 목표 11이 그, 그, 살림살이 아파트였잖아요. 도시. 거주지가 좀 좋아야 되는 거. 그리고 목표 12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 이제 당장 다 먹고 죽을 거 아니면 나중에 먹을 것도 좀 남겨둬야 되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한 소비예요. 내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제 뭐 리사이클링 뭐 이런 친환경 문제들이 이슈가 많고요. 목표 13은 기후변화입니다. 여기도 이제 친환경 이슈가 많죠. 기후가 워낙에, 네, 올여름이 우리 생애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대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기후행동 변화고, 목표 14가 해양 자원이에요. 그래서 치어들 다 못 잡아가게 하잖아요. 걔들 이제 그물망 성글성글하게 해가지고 애기들은 잡아먹지 말자. 클 때까지 냅두자. 그래야 이제 다 고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그런 애들 있죠. 뭐 어떤 나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촘촘한 그물 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싹 쓸어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리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네, 나쁜 놈들. 그다음에 목표 15. 이건 육상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이게 은행나무가 멸종위기더라고요. 은행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은행나무가 멸종위기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은 딱 한 종밖에 없대요. 모든 종이, 그러니까 은행나무의 그 뭐지?
그 천적 뭔가 딱 생겨 가지고 은행나무가 만약에 뭐 소나무 병충해처럼 저런 거 하나 생기면 전 세계의 은행나무가 한꺼번에 다 죽는대요. 네. 한 종밖에 없어서. 은행이 엄청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를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자, 목표 16. 목표 16. 네. 은행이 먹고 싶네요, 은행이. 예. 목표 16은 이게 인제 거버넌스입니다. 뭐 길어 가지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의 구축. 그래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감소시키고 뭐 인신매매 고문도 감소시키고 뭐 네. 출생 신고를 2030 년까지 모든 국민의 법적 신분 등록을 완료하는 것. 네. 출생 신고를 아직까지 안 하는 국가들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죠. 뭐 사실은 이거는 중국 뭐 인도 정도만 해도 출생 신고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다음 목표 17이 예 인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4 장 4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 성과, 이게 이제 매년 리포트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목표도 목표지만 이행 성과가 어떻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 네, 어떤 거는 이행이 잘 되고 있고 어떤 거는 또 안 되고 있고 인제 매년 리포트인데 우리가 잠깐을 보면 네. 지금 214 쪽을 보시면 인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게 지체가 됐어요. 완전히 지구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해 가지고 그래서 MDG하고 SDG가 동일하지가 못한 게 MDG는 뭐 별 탈 없이 15 년을 그렇게 왔고 SDG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완전 엉클어졌어요. 완전 예상치 못했던 질병. 아 정말, 정말 '세상에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네. 너무나 좀 네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 보고서를 인제 좀 다시 정리를 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5 절은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향후 과제가 있을 건가. 이거는 시험 볼 때는 이거 막 문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시험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음 2030 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네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남은 만큼 우리가 뭘 더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뭐 고런 내용들이고,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디에서 모여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음 뭐 뭐 뭐 "어떻게 하자." 하고 뭐 약속도 하고 회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아 녹음을 끊도록 하겠습니다.